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고객에게 제보받은 내용으로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객의 시술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술은 아이롱 펌이 들어간 시술이고요. 두 번째는 커트도 같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객의 모발 상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현재 모발 상태는 지금 탑 부분이 볼륨이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모량은 조금 더 적은 모량으로 아마 프론트 사이드 지역이 굉장히 모량이 협소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롱 펌 이후에 끝쪽만 너무 강하게 말린 나머지 뿌리와 끝쪽의 쉐입 자체가 굉장히 휘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롱 펌을 하면서 강하게 끝쪽이 많이 말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아이롱 펌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화와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롱 펌 기기에 열과 수분감만 가지고 뜸을 강하게 준다거나 열을 굉장히 고온으로 주거나 뜸의 시간을 오래 보게 되면 모발이 자지러지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로 작업하다 보니 아무래도 속도는 빠르겠지만 시술 후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옆모습입니다. 아이롱 펌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뿌리 쪽이 볼륨이 많이 살기를 원할 겁니다. 뿌리 쪽 볼륨은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에만 뿌리가 많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가마의 위치 때문입니다. 볼륨이 극대화적으로 뒷부분만 살아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발의 뿌리는 앞쪽으로 가는 머리거나 옆으로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뿌리가 극대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분은 뒤쪽에 볼륨이 약하니 뒤쪽의 볼륨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시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뒤통수 골든 포인트 쪽은 납작하고 볼륨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위쪽만 살리다 보니 여기에서 볼륨이 살다가 여기서부터는 전부 찌그러지는 효과를 우리는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볼륨만 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뻗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 제일 아랫단에는 컬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은 모발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소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모발 그리고 두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롱 펌 시술 전 어떤 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냐면 두상과 모발을 이해한 상태에서 커트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커트 작업에서 질감까지도 당연히 밸런스 맞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안쪽 중간 지역은 거의 다 볼륨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웨이브가 많이 걸려서 뭉쳐져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안쪽에는 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화와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오버전의 탑 부분과 앞머리 부분의 뿌리 쪽 자체가 이미 모질이 너무 약하다. 연모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모화. 그러다 보니 뿌리 쪽에 아이롱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지러지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량이 적은 지역에 수분감과 강한 온도를 주게 되면 모발이 자지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웨이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끝쪽에는 웨이브는 항상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극손상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끝쪽은 웨이브가 무조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볼륨과 웨이브의 위치는
중간 지역, 그 다음 오버존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고객이 원치 않는 스타일이 돼서 손질이 안 되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항상 손질을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일상을 보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 모습도 보게 되면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만 볼륨이 살짝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 밑에 있는 미들존은 전부 볼륨이 제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만 웨이브가 있고 반대쪽과는 또 다른 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컬 자체도 양쪽이 다르다는 점. 양쪽이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연화와 환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발 길이에 맞는 내가 원하는 웨이브의 호수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 조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르게 형성이 되고요. 당연하게도 소재는 양쪽 두상이 다른 점, 그리고 모발도 양쪽의 손상도라든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 뻗침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뒤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현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양쪽 사이드가 손질이 불편한 정도의 밸런스도 안 맞다면 고객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 사진이거든요. 그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웨이브가 조금 더 많은 상태지만 그 앞전 사진을 봤을 때는 웨이브가 거의 없었던 상태고 뒤쪽에 있는 볼륨도 양쪽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로와상 빵처럼 생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쪽은 크로와상 빵이 아닌 그냥 단팥빵 같은 느낌의 웨이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 자체가 훨씬 더 약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뒷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웨이브가 극단적으로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최악의 커트 형태와 최악의 웨이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손질은 정말로 불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지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는 웨이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옆모습에서 봤던 것처럼 당연히 알 수가 있지만 미들존부터 네이프까지는 볼륨이 굉장히 많고요. 오버존은 확실히 윗부분만 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컨케이브 현상이 생겨서 볼륨이 살지 않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컨케이브 현상이 생기다 보니 컨케이브의 끝부분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게 되고 그 아래쪽까지에도 모량이 밀집되게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펌을 하지 않아도 네이프가 균형이 깨져 있는데요.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커트를 우리가 알고 있던 베이직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해서는 절대로 밸런스를 예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젖었을 때 커트를 베이직적으로 많이 섬세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작업은 분무를 하고 아니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이 구역을 정확하게 스퀘어로 당겨와서 자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봐야 되겠죠. 스트레이트로 모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많이 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초리라든지 모류의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 컨케이브 현상이 생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컨케이브가 왜 생겼냐라고 봤을 때 육안으로 보더라도 모류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커트 작업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모류의 방향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만 보기에도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모류의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류가 오히려 약간 스트레이트적으로 가고 있거나 약간의 사선적인 느낌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파지는 현상이 생기느냐? 정확하게 일자로
스퀘어로 잘랐는데도, 정확하게 분무해서 프리핸드 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리파인 컷을 젖었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랐을 때는 무조건 말려 올라가는 현상, 이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는 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커트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생겨져 있을까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 파진 부분에 이 스트레이트 된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점점 모발 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두상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 모류의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라야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케이브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오히려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휘어짐과 스트레이트 된 지역의 모량이라든지 모류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다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면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모발의 모류 방향입니다. 모류 방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섹션을 떠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적인 직선적인 느낌으로 모발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부터는 약간의 뿌리 방향 자체가 휘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고 디자인에 있어서 고객이 손질이 쉬워지는 디자인에 접근하려면 베이직 커트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원리적인 느낌을 이해하고, 그럼 이 방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를 원리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웨이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펌이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반곱슬이라서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지역은 두상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두상이 골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바깥으로 뻗치게 되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상의 골격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주변에 많이 발생되고요. 많이 튀어나와 있을수록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뻗치기 쉬운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양쪽의 미드를 보게 되면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 출발 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발 지점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지금 높이의 같은 구역의 골격은 같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설은 윗면의 골격은 같지만 밑면의 골격은 다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가설은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는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들어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 받쳐주는 현상이 생겨서 뒤집어지는 부분이 덜 보인다, 덜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격으로 가설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질과 모류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설을 왜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 가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 가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자체가 커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발에서 단순한 베이직 커트의 레시피를 배울 것이 아니라 현재 살롱에서 쓸 수 있는 원리를 통한 베이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원리를 통한 베이직을 이해하는 순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원리 베이직 커트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베이직 커트는 그냥
바디 포지션, 자세, 베이스, 각도, 일정적인 틀에 갇혀 있는 형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가발은 사람의 머리와는 다르게 거의 일정한 느낌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발에서 했을 때는 사람 머리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균형 있는 커트가 나오고요. 가발에서 베이직만 연습을 하다가 사람 머리에 적용해서 어려운 점을 겪는 것은 당연히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이직에서 소재에 대해서 그 다음 이런 원리적인 느낌의 가설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자르고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섹션을 정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실제 사람은 두상의 골격이 다르고 모질이 다르고 모류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직 커트로 만든다면 가발과 과연 똑같이 나오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발에서 작업했던 것과 사람 머리에 작업했을 때는 1000%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훨씬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커트와 아이롱 펌 시술이 잘못돼서 제보를 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보해 주신 고객분에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밸런스가 잡히고 훨씬 더 손질이 편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었고요. 그로 인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손질이 편한 상태로 다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고객분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같이 분석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못된 커트나 잘못된 시술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시각을 다각화하여 많은 것을 흡수하셔야 되고요. 보는 눈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커트는 원리다. 강사 지조였습니다.